사건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크게 충돌한 겁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영화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한 목소리로 대여 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남 표기분단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편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영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지역인 영남과 충청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원계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에 꽤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듭 공을 낮췄습니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석의 정답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끝내 기회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새신의 기회를 보도 차고 이혼 윤석열 정당을 막기 선택한 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강력을 집중할 방식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항병원께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에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정을 넘겨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헬기를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고 산모는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잉어킹이라는 희귀카드를 주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요.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성수동입니다. 골목길이 사람으로 가득 차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3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 6천 명에서 정오쯤엔 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우려에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고 결국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그게 바닥에 깔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4번 출. 사람들이 도로 하차선 막고서 거기로 걸어다니고 차는 아예 한 30분, 1시간 동안 못 지나갔어요. 특히 게임에 참여하면 희귀 카드인 잉어킹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였는데 이렇게 받은 카드는 이미 온라인에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는데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냥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뭐 그걸 안내해주는 것도 없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어린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종입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택시끼리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전북 무교와 강원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도로 한편에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들이 밟으면서 이제 KTX가 공중에 붕 떠들이 돌더라고요. 한 바퀴 반을.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갔는데 인도 이제 중앙동이 있으니까 그걸 박은 거예요. 직진하던 택시가 이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뒤집힌 겁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뒤로 마을버스가 달려오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어서 전남 순천시 주안면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우리 군의 5번째 정찰 위성이 예초 계획보다 빨리 전력화 절차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상황에서 자체 감지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 우주 궤도에 안착한 군 정찰 위성 보고기가 반년간의 전력화를 마쳤습니다. 실전 운용을 위한 시험 평가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해 예초 계획보다 2달 빨리 군 정보 당국에 인계된 겁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 정산 정도명 홍문수 장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내부 영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 감시 전력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동향을 여기에 주시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압도적인 대응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2023년 말 항공기 발사로 본격화한 군의 국가 정찰 위성 확보 사업 425는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찰 위성 5기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전략시설을 2시간 단위로 정밀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평가입니다. 다만 민간 위성까지 수백 기를 운용하는 미국의 감시 전력을 완벽히 대체하기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이제 스타트 위성들까지도 군사용으로 계약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오랫동안 이제 북한에 대한 사용의 데이터도 있으니까 정보 분석 능력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죠. 정찰위성을 통한 통제 능력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핵미사일 원점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한국형 선축 체계의 첫 단추
2022년 강남역 침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 이런 극한 호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를 포함해 2000년대에는 9차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3회로 늘었고 2020년대에는 벌써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